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50%가 있는 물량이지만 중도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송도 럭스 오션 SK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많은 가치 상승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고 추후에도 이 지역의 가치는 상승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계약 물량이 많이 나왔던 송도의 아파트가 이제 자이더스타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었는데, 그 물량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계약을 하게 된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이슈를 끌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보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죠. 아파트 세대수는 1114세대, 세대수 자체도 이제 대규모의 단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9층의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좀 랜드마크 성격의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는 가점제 100%입니다. 그리고 88제곱미터, 89 97 해가지고 이제 중대형의 골고루 평형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형성되는 데 있어서 중대형의 평형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가격의 상승 여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50% 그리고 추첨제 50%의 물량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은 있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이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는 2025년 3월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지역이 이제 인천대 입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롯데몰 송도라든가 신세계 복합몰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고, 롯데마트라든가 코스트코,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라든가 이러한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천대 입구역의 중요한 것은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고, 가격의 상승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업무지구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분양을 하면서 이쪽 지역도 워터프론트 호수를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분양하는 물량은 이제 서해를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 A9 블럭의 송도 럭스 오션 SK뷰인데요. 최근에 이 분양을 했던 송도 자이더스타가 이 A17 블럭이었습니다. 위치는 역하고 본다면 그렇게 뭐 역세권의 위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역만 본다면은 여기의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을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역을 선호하는 사람들 도 많지만은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최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 블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초등학교라든가 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계획이 돼 있고, 워터프론트 호수와 그리고 체육시설들과 공원들을 이제 끼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상승 면에서는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GTX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하고 하나를 선택
선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선택하면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간다면 학교를 끼고 있는 곳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마다 틀려요. 보는 관점이 틀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역세권의 위치 그리고 도심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의 아파트 중에 GTX가 들어오는 역세권의 아파트냐 아니면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냐 뭐 많이 갈릴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무조건 역세권의 아파트를 선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희소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물량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블록에 있는 아파트들은 희소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가치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분양 가격들을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양 물량을 소개했을 때는 이 물량 많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높은 비용을 주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은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다른 물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파트 물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송도 럭스 오션뷰 같은 경우에도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초이스 할 겁니다. 이 물량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미계약된 물량들을 아마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청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과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점차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 이쪽 블록의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하나 정도는 가져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송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쪽 지역으로 뭐 역세권의 지역들은 말고 다른 역세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역세권을 내가 꼭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뷰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송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희소 가치가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이쪽 물량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 GTX 비하 노선이 생기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이 바다가 있는 이 뷰의 아파트하고 무조건 이 아파트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개인적으로는 좀 탐이 난다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 GTX 이 핵심 권역에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을 거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 저도 자주 가지만은 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송도 럭스 오션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여기 제가 이제 좀 지우고 보면은 제가 탐나는 곳은 여기가 탐나요. 이쪽 부분이 이제 랜드마크 시티에 이제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조깅 한번 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아이들하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손잡고 걸어 다니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간단히 보면은 송도 럭스 오션뷰, SK뷰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이제 9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84 타입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가 이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7억 7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을 때 2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가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고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에 바다뷰가 가능한 아파트들도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송도 자이더스타인데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제 의견을 드렸죠. 그래서 미계약 물량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이런 아파트들을 내 것으로 소유권화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파트 물량의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 이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16년 차 된 아파트가 이제 1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최대 13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억 원의 가격과 비교를 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지만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은, 그리고 이러한 송도의 가치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왜냐면은 자금 여력이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체도익 학교,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소득 요건이 많으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송도로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를 볼 수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바다 뷰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들을 선호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고급화 아파트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신주거벨트 라인들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남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 물량으로 보여지고, 중앙에 이제 센트럴 그린 프라자라고 해가지고 공원, 그리고 석가산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이 놀이터 정원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는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99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된 것 같고요. 안방과 침실 1,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이 잘 나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다목적실, 그리고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는 구성이라고 보여지고, 방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파룸 공간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47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된 것 같고, 안방과 침실 2개로 구성이 돼서 방 3개, 드레스룸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파우더룸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다목적실이 있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84A 타입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84A B타입은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3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 창문도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맞동풍이 가능할 것 같고,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2개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다목적실,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빠진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눈에 띄는 것은 이 알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에 16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베이로 구성된 것 같고,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 공간이 있는 것은 장점이고,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 공간의 창문,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의 창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다목적실,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84 D타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공간 효율성이 좋은 평면도라고 보여지네요. 84 E타입 같은 경우에 181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안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서 본 드레스룸과 비교를 해보면은 드레스룸이 좀 작습니다. 드레스룸이 작다는 단점, 그리고 이쪽 부분에 창문이 없는 것 같아요. 창문이 만약에 없다면 환기성에 대한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다목적실이 있지만은 이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이제 측면창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창으로 인한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면도는 나쁘진 않지만은 공간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4 F타입 같은 경우에 113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과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대신에 알파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1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빠져 있고, 침실 1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과 거실의 창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맞통풍이 그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뭐 A, B, C, D 타입들의 평면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 84F 타입의 평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에는 이 84F 타입을 설정해서 신청을 하면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130 타입을 보면은 8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죠. 85제곱미터,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침실 1, 2, 3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들도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전면창과 측면창, 주방에도 창, 그리고 주방에도 이 전면창이 나 있네요. 환기성이 뭐 그냥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잘 나 있고 붙박이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 3에도 이제 창문이 잘 나 있고 팬트리 공간이 주방에도 나 있고 현관 같은 경우에 이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방이 4개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방에 창문들이 워낙 거실하고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에 50%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꼭 거주를 안 해도 당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 그리고 전용면적 8호를 초과하는 물량은 추첨제 50%. 여기 잘못됐는데 가점제 50%, 추첨제 50%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도 50%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예치금을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 놓으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은 7일에 이제 1순위 청약이 있고요. 2월 8일에 2순위, 그리고 1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 가격을 보기 전에 84타입 고층을 제외하고 일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4타입 같은 경우에 9억 원대를 최고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제 최고층 부분들이 아닌 일부 층수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금 같은 경우에 20%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제가 놀란 것은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3,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84타입으로. 그리고 타입이 큰 것들, 평형이 넓은 것은 이제 굉장히 5천만 원을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 비용의 아파트, 착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책정한 그런 건설사들도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은 9억 정도,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것들의 가격들은 1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추첨제 물량이 일부 있는 88세대가 있는 130제곱미터는 1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격은 좀 무겁습니다. 좀 무겁고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가격은 비싸지만은 앞으로의 가치를 본다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분들은 선점을 해도 자금 여력이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약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약을 할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한 채의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산 가치가 많지 않은데 좀 신중을 기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금 9억 원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들을 날릴 수가 있어요. 자이더스타에서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예 청약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다른 물량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히 청약 신청했다가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통장을 그냥 날리는 그런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금 여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9억 원 정도의 자금 여력, 중도금 대출 없이도 내가 가능하다, 그러신 분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조가 좋으신 뭐 C타입, D타입, 84타입 같은 경우에, 그리고 130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은 이 희소 가치가 있는 바다를 낀 이런 물량들을 하나
정도 내가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청약은 하지 마실 때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는 것도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84타입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만큼 내가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청약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내가 희소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치 상승 여력이 그 지역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희소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송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런 희소 가치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